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30일 밤 11시 8분입니다. 역사에 남는 위대한 정치인은 거의 예외가 없이 좋은 제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좋은 제도라는 것은 시스템이란 뜻이기도 하고 인프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와 인프라가 있어야 인간의 삶이 안정되고 윤택해지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는 그게 좋은 문명을 만들고 국민들이나 세계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말씀드린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좋은 제도를 만든 분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즉 한미동맹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군이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교육을 확충해가지고 남녀노소 다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선거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여자의 참정권을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 제도를 개혁을 해가지고 지주라는 계급을 사실상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근대화되는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분이야말로 그야말로 제도를 만드는 아주 천재였습니다. 중화공업이라는 거대한 제도를 만들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든든한 바탕을 건설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발전을 해서 지금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그 덕분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일본 다음 세계에서 두 번째 되는 최장수국이 되었습니다. 제도 덕분입니다. 4대강 유역을 개발해가지고 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비가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이렇게 2,500만 명이 살아도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민족문화 창달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농촌도 잘 살게 했습니다. 자주 국방력을 건설을 하면서 한미연합사를 만들었습니다. 한미동맹의 핵심 조직인 한미연합사를 만들었으므로 한미동맹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남 파병 및 중동 진출 그리고 원자력 산업을 건설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값싼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속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산림 녹화 및 그린벨트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화를 하면서도 산림 녹화를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도인 중산층이 아주 커졌습니다. 이 중산층이 한국을 민주화로 또 이끌게 됩니다. 한편 이 제도를 파괴한 대표적인 인물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쪽에서 보면은 이 제도 파괴가 오히려 자신들이 공적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과 가치관이 완전히 거꾸로니까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웠습니다. 민노총 등에 대한 특혜를 주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계급적 해석과 적용, 탈원전, 4대강 보호 해체 기도, 판문점 선언으로 자유통일 부정, 사법부 장악, KBS 등 공중파 장악,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남북 군사합의서 등등. 이건 다 합치면은 이승만 박정희 노선으로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제도와 인프라를 부인하든지 아주 막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씨를 문명 파괴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박정희의 10대 업적은 국가건설 문명발전이고 문재인의 10대 업적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제도와 법치의 파괴, 즉 국가와 문명 해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문명 건설자와 문명 파괴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의료보험을 딛고 성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체제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문명 파괴입니다. 왜 이런 과격한 2,000명 정원 늘리기가 문명 파괴냐, 제도 파괴냐 하면은 현재 정원의 65%를 갑자기 늘리는 것은 균형이 있어야 유지되는 좋은 제도의 작동 원리를 부수는 것이고 과학적 사실적 근거가 없는 독단적이고 도박적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성공한 조직은 갑자기 흔들면 안 됩니다. 서서히 바꿔가야 합니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성공적인 조직입니다. 이걸 개선을 하려면 조금씩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정원을 65%나 갑자기 늘리면은 그 여파와 악영향으로 그 제도가 흔들리고 뒤틀리고 무너진다 이겁니다. 이 간단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제가 윤석열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기가 이게 문명 파괴이고 제도 파괴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번 가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첫째, 왜 총선 투표일 직전에 이렇게 논쟁적인 정책을 발표했나?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답하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국힘당을 돕기 위한 선거용이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논쟁적인 쟁점은 절대로 선거기간 중에 발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나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 파괴로 간다 이겁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중요하다는 의료개혁안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는 넣지 않았나? 최근에 문득 좋은 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 세 번째, 2,000명 정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가 근거라고 내세웠던 3개 논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논문 필자들도 부인하고 있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있었으면 이미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 상대로 책상을 치면서 내가 옳다고 할 것 같은데 2,000명 정원이라는 폭탄을 던졌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서 그런 결론이 이르느냐 하면은 설명을 못합니다. 네 번째, 현재 정원의 약 65%를 갑자기 늘려야 할 긴급 사태는 무엇인가? 의사 부족 사태가 일어나 국민 생활에 불편한가?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 과목의 부족 사태는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고 의사는 많은데 수가가 낮고 위험도가 높은 이 부문에서 일하기를 기피하기 때문이고 이는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인구는 줄어들고 AI 등의 도입으로 의사 수를 줄여야 할 이유는 많아지는데 무슨 근거로 장래에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이라고 단정하나? 우리보다 늘 수십 년 정도 선행하는 일본에서는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의대 정원 수를 줄였는데 왜 우리는 늘리나? 현재 한국의 의사 수 증가는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편이란 걸 아나? 매년 3,000명의 의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게 답할 수가 있습니까? 여섯 번째,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인은 의사들을 가장 자주 쉽게 만나는 걸로 나오는데 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일곱 번째, 보건복지부에서 건의한 정원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 그 건의보다 높게 책정했다면 근거는 대통령이 독단 아니냐? 여덟 번째, 이런 과격한 정원을 발표하면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나?
그렇게 믿었다면 바보 아닌가? 아홉 번째, 반발을 예상하고도 밀어붙였다면 반발이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말인가? 열 번째, 그렇다면 귀하는 국민 건강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인가? 안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도박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수가 생기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2,000명 정원 계획은 한국인의 삶을 보장하는 의료보험이라는 좋은 제도, 의료체계라는 기막힌 시스템을 부술 수도 있는 그런 점에서 문명 파괴적, 독단적이고 도박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제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쁜 정치인은 어떠냐? 좋은 제도를 부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살인보다 더 나쁩니다. 집단 학살보다 더 나쁜 게 좋은 제도를 부수는 겁니다. 원자력 산업을 부수든지 의료보험 및 의료체계를 뒤흔들어 가지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